자, 이어서 조합 진도 계속 나오겠습니다. 유형 4번 기본이었고요. 다음으로 배수 판정법 이야기 좀 해봐야 할 텐데, 여기 배수 판정법에는 3의 배수에 강조를 해둡니다. 3의 배수에 강조해둡니다. 3의 배수 판정법 자체는 초등학교 때 이미 배우긴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기록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항에서 내가 3의 배수를 판정을 해야 된다. 주어진 숫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고 시작해야 됩니다. 기준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냐, 1이냐, 2냐에 따라 숫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고 시작하는 거야. 예를 들어 1부터 5까지 나왔으면은 3의 배수는 3 하나 있고,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거는 1이랑 4가 있겠고,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거는 2랑 5가 있겠죠. 적어 놓으세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된다. 숫자가 10개 나와도 20개 나와도 항상 3의 배수 판정해야 될 때는 세 그룹으로 나누고 시작합니다. 나머지가 0인 존재들, 1인 존재들, 2인 존재들 3개로 나눠봅니다. 이렇게 일단 행동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1640번 바로 내려가 볼게요. 자, 지금 숫자가 1부터 20까지 꽤 있지요. 이 중에서 3의 배수인 거 세보겠습니다.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세보세요. 6개 나오죠. 3으로 나누었을 때 1인 거 가보겠습니다. 세 보면 몇 개 안 되니까 7개 나오죠. 총 20개니까 여긴 당연히 7개겠죠. 따라 쓰세요. 3의 배수라는 말이 나왔다. 6, 7, 7 이런 식으로 나머지가 0이냐 1이냐 1이냐로 구분을 해줍니다. 아, 근데 문제가 원래는 짝수였네요. 짝수 너무 쉬우니까 문제 바로 변형해 드릴게. 짝수 지우고 3의 배수 바꿔봐. 1640번을 3의 배수 문제로 좀 바꿔볼게. 짝수는 너무 쉽잖아. 이따 또 짝수로도 풀어드릴게. 이거 풀고 3의 배수로 바꿔놨으면 이제 3의 배수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몇 자리 수죠? 체크하세요. 몇 자리 자연수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서로 다른 세수를 택해서 가는 거니까 세수합이죠. 잠깐만, 요거 3의 배수 그냥 뒤에서 풀자. 요거 10 넘어가면 자릿수가 되기 좀 곤란해서 짝수로 그대로 풀게요. 요거는 이제 뒤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고, 자, 짝수로 그대로 합니다. 짝수는 또 필기할 게 있죠. 밑에다 적으세요. 두 가지를 필기를 하세요. 어떤 수들을 더했을 때 합이 짝수로 나올 수도 있고요. 홀수로 나올 수도 있는데 단 한 문장으로 기억합니다. 어떤 수들의 합이 짝수라 하면 홀수가 짝수계라고요.
홀수가 짝수계에 존재하면은 합이 짝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3이 짝수 4이듯이 홀수가 2개, 4개, 6개 짝수계에 존재하면은 그들의 합은 모두 짝수가 된다. 합이 홀수인 것도 정리해두세요. 홀수가 홀수계라고 외워. 예를 들어 1 더하기 3 더하기 5를 하면은 홀수 9가 나오듯이 홀수가 홀수계에 있으면 합이 홀수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질문은 합이 짝수라는 조건인데요. 합이 짝수가 되려면은 홀수가 짝수계에 존재해야 됩니다. 자, 지금 숫자 몇 개 선택하죠? 3개 선택하죠? 3개 중에 2개가 홀수거나 0개가 홀수 있으십니다. 케이스는 2가지. 현재 이 문제는 3가지를 선택하므로 홀짝짝이거나 다시 홀짝이거나 짝짝짝인 케이스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자, 2가지로 나눴으면 계산해서 더하면 돼요. 계산 어렵지 않아. 홀짝은 홀수 2개 짝수 하나 고르란 얘기고 짝짝짝은 짝수 3개 고르란 얘기야. 저희 1부터 20까지 중에 숫자를 고를 때 순서 있어 없어? 선택할 때 순서 없어. 기본적으로 짝수 3개 골라. 짝수 몇 개 있는데? 10개 있지. 1부터 20까지면 10개 중에 고르세요. 그냥 몇 개를? 3개를. 그럼 짝수 3개가 나오는 거지 뭐. 택하여라는 단어 때문에 선택만 하는 거야. 이거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게 세 자리를 배열한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그러니까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라는 말은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순서가 있어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라고 하면은 순서가 있겠죠.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다르니까. 근데 지금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가 아니라 그냥 선택만 한다고 했잖아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콤비네이션이라는 얘기고요. 10시 3. 홀수 2개, 짝수 하나 고르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고르세요. 홀수 10개 중에 2개 골랐지. 짝수 10개 중에 하나 골랐지. 곱해요, 더해요. 당연히 곱하는 거 아니야? 고민하면 큰일 나는 거야. 홀수 2개랑 짝수 하나 동시에 고르는 거잖아. 세 수를 동시에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서 곱해야 됩니다. 자, 계산해주면 450까지. 19, 8, 3, 1, 120까지. 더하면은 570까지. 케이스 분류 했으니 더해서 570까지. 다음 케이스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는 곱이 짝수냐 홀수냐를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얘는 합보다 쉽죠. 그 곱이 짝수라는 말은 짝수가 1개 이상 있으면 당연히 곱이 짝수죠. 짝수가 2의 배수라는 뜻 아닙니까? 2의 배수가 단 1개라도 섞이면은 곱이 다시 짝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반대말은 곱이 홀수가 나온다라는 말은 짝수가 없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위의 문제는 합이었고 이제는 곱을 얘기를 합니다. 3개든 뭐든 숫자를 곱했을 때 짝수가 나오거나 홀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곱이 홀수가 나온다는 경우를 이렇게 외우세요. 싹 다 홀수. 홀수들만 있어야 홀수가 곱이 되죠. 짝수가 단 1개라도 섞이면 안 되죠. 그럼 이거는 곱이 짝수라는 말은 짝수가 1개 이상이라고 외워두세요. 당연한 말 아니면 짝수가 2의 배수니까 2의 배수를 곱하는 순간 짝수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세 수 중에 최소 1개의 짝수가 된다는 거네. 짝수가 1개거나 2개거나 3개인 경우가 있지. 그거 3번 셀래? 아니면은 싹 다 홀수인 것에서 뺄래? 당연히 여사건을 풀어야겠죠. 곱이 짝수라는 거는 여사건을 푸세요. 곱이 홀수인 경우로 세서 빼면 되잖아. 곱이 짝수 또는 홀수니까. 자, 홀수 몇 개 있죠? 1, 2, 3, 5, 7, 9. 5개 있죠? 홀수 5개 있죠? 홀수 3개 선택하는 게 몇 가지 경우입니까? 5C 3이죠. 이게 바로 여사건입니다. 잉여사건, 반대사건. 그럼 전체는 몇 가지야? 9C 3이지. 전체에다 빼면 정답이죠.
9C3 계산하자. 전체 9C3이다. 9C3 몇 나오니? 익숙하면 암산할 수 있어. 9, 8, 7, 3, 2, 1이니까 나눠주면은 12 곱하기 7, 84. 아까도 계산해봤잖아. 여기는 10. 정답 74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드디어 나왔네. 3의 배수. 가보겠습니다. 자, 1부터 15까지 나와 있죠. 3의 배수 읽는 순간 어떻게 행동한다? 숫자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 3개의 그룹으로 나누세요. 시작. 3의 배수인 꼴과 3k 더하기 1인 꼴과 3k 더하기 2인 꼴로 나눠.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몇이냐? 빨리빨리 세봅니다. 15개를 어떻게 쪼개야 될까요? 개수만 세면 돼, 개수만. 지금 콤비네이션 n 세고 있으니까. 3의 배수 5개 있지 뭐. 3, 5, 15니까. 그러면은 3k 더하기 1인 건 몇 개 있냐? 요걸 또 세셔야 되는데. 13까지 있죠? 1부터 13까지 5개 있죠? 얘도 2부터 14까지 5개 있죠? 공평하게 5개씩 들어갑니다. 세 보면은 5개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두 수를 택하여 선택한다. 가장 쉬워요. 어떤 수 중에서 두 수를 선택하여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문제가 가장 쉽고, 세 수를 선택하여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문제가 적당한 난이도고, 네 수를 택하여 3의 배수가 되는 게 가장 어려운 난이도야. 기본부터 해결하자고. 나머지 주목해. 나머지만 주목해. 나머지끼리 더했을 때 3의 배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0 더하기 0은 3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나머지가 0이니까. 1 더하기 2도 3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나머지끼리 더하면 3이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 말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것 2개 골라도 3의 배수고,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1인 것 하나, 2인 것 하나 골라서 1 더하기 2가 3이니까 이것도 3의 배수죠. 고르세요. 이제 말로 바꿔. 나머지 0인 거 2개 고르란 얘기잖아. 택하여의 동그라미 쳐놔. 택하여는 선택. 순서 없잖아. OC 걸면 끝납니다. 자, 이것도 말로 바꿔. 나머지 1인 거 하나, 나머지 2인 거 하나 고르란 얘기야. 5개 중에 하나씩 고르세요. OCL. OCL. 당연히 곱해야 더해요. 당연히 곱해야지. 동시에 선택하는 거잖아. 25. 25랑 10. 케이스 분리했으니까 합의 법칙 더해서 정답 35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3번. 난이도 올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 2가지 숫자가 아니라 3가지 숫자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구하세요. 행동하세요. 3의 배수 읽었으면 20가지의 숫자를 3그룹으로 나눠. 나머지가 0인 것, 1인 것, 2인 것 몇 개씩입니까? 빨리 세세요. (3의 배수 3, 6에 18 6개 있죠. 나머지 1인 것 세세요. 7개 있죠. 나머지 2인 것도 세세요. 7개 있죠. 개수만 빨리 세세요. 6개, 7개, 7개 확인했나요? 세는 건 빨리 할 수 있지? 자, 이제 케이스를 생각을 해볼게요. 2개가 아니라 3개입니다. 어떻게 한다? 나머지를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나머지 0인 거 3개 더 해봐. 따라서 케이스. 0, 0, 0, 3의 배수야. 나머지 0인 거 3개 더하면 3의 배수야. 3 더하기 6 더하기 9는 3의 배수잖아. 2번 케이스. 나머지 1인 거 3개 더해도 3의 배수야. 1 더하기 4 더하기 7은 3의 배수잖아. 세 번째 케이스. 나머지 0인 거 하나, 나머지 1인 거 하나, 나머지 2인 거 하나 더해도 3의 배수야. 0 더하기 1 더하기 2는 3이잖아. 예를 들어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3의 배수잖아. 마지막이 좀 중요한데 네 번째 케이스 존재한다.
2도 있죠. 이걸 먼저 써야 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자, 해서 나머지를 기준으로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나머지가 0인 것과 1인 것과 2인 것들을 어떻게 더해야 되냐. 이거 한번 풀어봐서 그냥 외우면 되지. 세 수를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려면은 요 네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자주 나오니까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 나머지 0인 거 3개, 나머지 1인 거 3개, 나머지 2인 거 3개, 3의 배수고 0인 거 하나, 1인 거 하나, 2인 거 하나 더해도 3의 배수지. 나머지를 기준으로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겠습니다. 콤비네이션 들어갑니다. 말로 바꿔 읽으세요. 나머지 0인 거 3개 선택하면 되겠죠. 6C3. 6개 중에 3개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나머지 1인 거 3개 선택하면 되겠죠. 순서 없습니다. 택하여에 또 동그라미 쳐놔. 택하여 순서 없습니다. 7C3. 자, 나머지 2인 거 3개 고르는 것도 당연히 7C3이지. 7개 중에 3개 고르면 끝납니다. 자, 이거는 하나씩 골라서 계산해야 되니까 6 곱하기 7 곱하기 7 나옵니다. 6개 중에 하나, 7개 중에 하나, 7개 중에 하나 골라주면 되겠죠. 동시에 고르니까 곱셈이고. 자, 계산합니다. 20, 35, 49 곱하기 6 계산하세요. 294, 35, 다 더합니다. 90, 384 정답입니다. 복습하세요. 터프긴 한데 푸는 법을 정확히 배웠으니까 1부터 20까지가 바뀌어도 언제든지 저 네 가지 케이스를 떠올려서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복기에 세 가지 배웠어. 41번, 40번 합이 짝수인, 합이 홀수인 발문 정리했고 41번 곱이 짝수인, 곱이 홀수인 발문 정리했고 42번과 43번 가장 가능성이 높은 3의 배수 정리했습니다. 이 정도 공부하면 유형 5번 됐고, 자, 넘어갑시다. 유형 6번 분류를 이용한 조합의 수. 저희 분류 위에다가 써놓으세요. 맨날 말하는 케이스 분류입니다. 케이스 분류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도다. 기준을 잡고 어떻게 셀지 경우를 정해야 되는데 이 능력이 단시간 안에 안 나옵니다. 많이 연습해야 돼. 유형 6번 가장 어려운 것부터 풀어볼게요. 대표하지 말고 가장 어려운 거 먼저 보겠습니다. 1650번 보세요. 유형 자체가 어렵다.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상황 이해부터 하자. 자, 흰 공 4개, 검은 공, 파란 공 2개, 빨간 공, 노란 공 1개씩 5종류의 공이 총 10개 들어가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5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의 색이 3종류인 경우의 수를 고르세요. 뭐가 3종류다? 색이 3종류다. 색이 총 몇 종류 있죠? 색이 총 5종류 있죠? 이거 당연히 다 분류해야겠지. 왜? 색마다 공의 개수가 다르니까. 저 색깔들 중에서 3종류의 색을 꺼내야 되는데 개수는 5개야. 상황 정리합시다. 흰색 4개, 검은색, 파란색 2개, 빨간색, 노란색 1개, 이 5가지 색깔 중에서 3가지 색깔로 5개의 공을 꺼낼 겁니다. 자, 근데 일단 안 되는 것부터 말할게요. 팥발로 5개 안 됩니다. 검발로 5개 안 됩니다. 이거 말곤 됩니다. 내가 색깔을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하면은 총 8가지거든요. 왜 8가지냐? 5가지 색깔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게 5C3이죠. 5C3이 10인데 5개가 안 되는 걸 방금 말했어요. 팥발로랑 검발로. 10에다 2를 빼면 8이죠. 8이죠.
물론 이렇게 케이스 분류 시작할 수 있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야. 케이스 분류의 기준을 뭘 잡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냐인데, 자, 여러분, 8가지라는 게 올바른 케이스 분류, 좋은 걸까요, 이거? 케이스 분류는 많아도 4가지 정도야. 더 많으면 5가지 정도고, 내가 뭘 기준으로 잡고 케이스를 나오는데 8개, 10개 나온다? 그게 출제자가 의도한 케이스 분류가 아니라는 거야. 출제자가 의도하는 케이스 분류는 3가지, 4가지 정도가 제일 많아요. 8가지를 다 나누는 거면 이거 노가다 뛰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어려워. 처음에는 이거 당연히 자 문항 번호를 봐봐. 고3 문제 이거 어렵지. 생각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바꿔야 돼 기준을. 나는 지금 색깔의 기준을 잡았잖아. 색깔의 기준을 잡았는데 애초에 색깔과 개수를 동시에 잡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 8가지가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생각이 나는 거야. 자, 첫 번째 케이스 씁니다. 1개, 1개, 3개라고 써봐. 3가지 색깔의 공을 5개를 뽑는다 했으니까 1개, 1개, 3개라는 개수까지 특정해버리는 거야. 두 번째 케이스 써봐. 1개, 2개, 2개 가능하겠지. 자, 순서 고려하지 말고 이거 2가지 케이스 말고 더 있어 없어? 5개의 공을 뽑는데 3종류를 뽑으면 이거 2가지 케이스 말고 더 없죠. 이게 조금 더 간결하고 좋은 케이스 분류죠. 이게 나쁘다 라는 거 아닌데 오래 걸려. 8가지. 이것도 확실한 정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큰 가지를 뻗는 게 똑똑한 생각이라는 거야. 잔가지를 많이 뻗지 말고 큰 가지를 뻗으세요. 1개, 1개, 3개 갑니다. 자, 여기서 가장 특수한 거 기준으로 잡아. 3개의 공을 뽑을 수 있는 색깔 누구 있죠? 흰색밖에 없죠. 내가 첫 번째 케이스 1개, 1개, 3개 나누면은 3개 뽑아야 되는 색깔이 흰색으로 고정되는 거야. 고민할 게 없다고. 이거 흰색이야. 그럼 이제 남은 색깔을 1개, 1개 뽑는데 지금 1개 이상씩은 다 뽑을 수 있죠. 남은 색깔에서. 그지? 그럼 내가 이미 흰색을 사용했으니까 색깔 몇 개 남았니? 4개 남았지. 4개 중에 2개를 뭐만 하면 된다고? 4개 중에 2개를 뭐만 하면 돼? 선택만 하면 된다고. 순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을 꺼내면 끝나는 거야. 5개의 공을 뭉탱이로 잡아서 꺼내는 거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순서가 없다고. 이해했어? 뭉탱이로 잡아서 동시에 꺼내는 거야, 공 5개를. 그러니까 순서가 없는 거야. 끝났어요. 뒤에 그냥 4개의 색깔 중에서 2개 고르면 하나하나 뽑겠지. 4C였습니다. 6개 하셨습니다. 앞에 3개인 게 흰색일 수밖에 없으니까 7 곱하기 4C 6가지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럼 그 밑에 케이스로 합니다. 이거는 조금 더 많겠죠. 자, 2개 이거 분류합시다. 2개 이상 뽑을 수 있는 색깔의 흰 검파가 있겠죠. 흰 검파가 있지. 흰 검파 중에서 2 색깔을 고르면 되겠네. 3C 몇 가지죠? 3C 몇 가지야? 3이지. 아니, 뭐 말로 해도 되지. 흰검, 검파, 흰파. 이거 말고 뭐 더 있겠어? 순서는 없다. 왼쪽, 오른쪽 순서 없어요. 3 곱하기 쓰세요, 맨 앞에. 2개 뽑을 색깔을 결정하는 게 3C. 3가지 나온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형 고르면 되잖아. 내가 색깔 몇 종류 썼니, 지금? 3종류 아니, 몇 종류 뽑았어, 지금까지? 아직 이건 안 뽑았고. 몇 종류 썼어, 색깔? 2종류 뽑았으니 몇 종류 남았어? 3종류 남았지? 3종류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 잡으면 끝나겠지. 1개 뽑을 거. 9가지 나옵니다. 합의 법칙으로 더해서 마무리하세요. 케이스 분류했으니. 정답은 15가지입니다. 너네 이거 정답 15개 들으면 이 문제 만만해 보일 수도 있거든. 왜? 15개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범위거든. 정답이 150이면 손가락 못 세겠죠. 이 정도면 셀 수 있지. 근데 문제 풀기 전에 확실히 안 들어. 주관식이잖아. 주관식 문제야 이거.
보기가 없어요. 경우의 수는 주관식이면 훨씬 어려워. 경우의 수가 주관식이다? 내가 풀어도 확신이 없다고. 틀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라도 있으면 가까이 갈 텐데, 그지? 그래서 말인데, 혹시라도 서술형이 나오고 경우의 수면은 풀 건지 안 풀 건지 잘 고민하시고, 어려워 보이면 그냥 넘어가시고, 풀기로 결정했으면 검토 한 번 이상 하세요. 넘어갑니다. 자, 유형 7번입니다. 특정한 조건이 있을 때라기엔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나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51번 갑니다. 다섯 명의 임원의 동그라미. 5명의 임원, 동그라미죠. 5명의 임원 한 글자에. 자, 임원입니다. 임원. 회장, 부회장, 총무, 환경부장 아니야. 자격이 똑같습니다. 5명 동시에 뽑아요? 따로따로 뽑아요? 뽑을 때 순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시에 뽑아요. 5명의 임원이라는 말이 뽑을 때 순서가 없음을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정답이 85겠죠. 자, 하지만 이미 낙하산이 3명이 있습니다. 5명을 뽑을 건데 3명이 이미 결정이 돼 있다는 거야. 아니, 출제자가 사장님이야. 출제자 사장님이 A, B, C는 뽑겠대. 뽑았다고. 그거 내가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사장님이 뽑겠다는데 뭐라 해, 그지? 그럼 나는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2명만 더 뽑으면 되지. 말이 8명 중에 5명 뽑겠다 했는데 3명을 이미 뽑아놨다며. 그럼 2명만 더 뽑으면 되지, 그지? 몇 명 남았니? 3명 뽑았으면? 5명 남았죠? A, B, C 빼고. 5명 중에 몇 명 더 뽑는 경우니? 끝났습니다. 10입니다. P가 10이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두 학생 A, B는 포함하고 CD는 포함하지 않는다. 야, 많이 결정됐죠? A, B가 뽑혔으니 생각할 필요 없고 CD는 이미 탈락이야. 자, 그러면 A, B, CD 빼고 사람 몇 명 남았어? A, B, CD 빼고 사람 몇 명 남았어? 4명 남았고 몇 명 더 뽑아야 돼? 몇 명 더 뽑아야 돼? 3명. 끝났습니다. 정답 14. (1652번) 바로 갑니다. 자, A를 포함한 N명 중에서 3명을 선출하려고 한다고 말을 했으나 이미 A가 뽑혔습니다. 이미 A가 뽑혔으면 사람은 N-1명 남았고요. 2명만 더 뽑으면 됩니다. 대표 3명은 동시에 선출합니다. 이 숫자가 36이라고 합니다. 아까 배운 대로 정리하고 푸세요. N-C를 어떻게 계산하냐? 팩토리얼 분수로 쓰고 정리할 줄 알아야지. 분자의 뭐남니? N-이랑 N- 남지. 2는 그냥 바로 곱해. 72지. 99단어요. 8, 9, 72. N은 10입니다. 정답 3번 골라주면 됩니다. 자, 1653번 갑니다. 서로 다른 5켤레 신발 10짝 중에서 10짝의 동그라미 쳐봐. 신발은 왼쪽 신발, 오른발에 못 끼죠. 10짝이란 게 무슨 의미냐면은 왼쪽 짝 5개, 오른쪽 짝 5개란 얘기잖아.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간단히 표기해놔, 표로. 이렇게 총 10짝이 있는 거야. 이 중에 6짝을 택한대. 자, 근데 이 중 2켤레가 짝이 맞았는데 2켤레만. 한 켤레도 아니고 2켤레도 아니고 3켤레도 아니고 2켤레만. 그럼 이거야. 5가지의 켤레 중에서 2켤레를 고르세요, 그냥. 2켤레를 세트로 고르고 들어가면 2켤레 짝이 이미 맞아 떨어지잖아. 그럼 몇 짝이 남았냐? 신발 6개 남았죠. 6짝 남았죠. 중요한 건 이거야. 6개 중에 4개, 2개 더 고를 건데 6시 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자, 이미 2켤레 골랐으니 고르지 않은 신발이 6짝이 남았고 나는 2짝을 더 골라야 돼. 2짝을 4짝 골랐으니까
얘가 곱하기 6시에 치면 왜 안 되니? 왜 안 돼? 아, 이미 두 켤레 골랐잖아. 1번 신발, 3번 신발에서 두 켤레 4짝 골랐으니 남은 6짝 중에서 2개 고르겠다고. 근데 이대로 끝나면 왜 안 돼? 신발이 두 켤레가 아니라 3켤레가 맞아 떨어질 수도 있잖아. 내가 6개 중에 2개 고른다고 끝내면은 2, 2, 4, 4, 5, 5 고르는 경우가 또 발생하잖아. 그럼 쟤는 2켤레만이라고 했는데 3켤레라는 말이 되잖아. 조건에 안 맞잖아. 그럼 빼야지 안 되는 거. 3가지 빼세요. 방금 말했습니다. 3가지. 6개 중에 2개를 고르는데 2, 4, 4, 5 고르면은 3켤레가 맞아 떨어집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빼주고 계산하세요. 앞에는 10이고 그냥 12, 120 계산해주면 됩니다. 다음 주 넘어갑니다. 터프 1657번 바로 갑니다. 자, 오디션 5개 있어. 이 중에서 2개씩 선택해서 참가하려고 하는데 2개 대회 중 1개만 갖게 하자. 그러니까 지금 친구 2명이 오디션을 보러 갑니다. 친구 X랑 Y가 오디션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오디션은 5개가 열려 있어요. X랑 Y가 말합니다. 야, 우리 1개는 같이 보자. 야, 우리 1개만 같이 보자. 2개씩 보는데 1개만 같이 보자. 야, 그럼 우리 일단 고르자. 5개 오디션 중에서 같이 볼 거 고르자. 5 곱하기 들어가세요. 5개의 오디션 중에서 같이 볼 오디션 하나 골랐으면 오디션은 B, C, D 4개 나왔고, 자, 이제 다음은 같으면 안 돼. 자, 이제 X가 먼저 고른다고 생각해봐. 이 4개 중에서 하나 고르겠지. 곱하기 4 때려. 예를 들어 X가 다음 오디션으로 C를 골랐다 쳐. 그럼 Y는 C 고르면 돼? 안 돼? 안 돼. Y가 C 고르면 2개가 똑같잖아, 오디션이. 그지? 그럼 남은 3개 중에 하나 골라야겠지. 곱하기 3. 정답 60. 이거 이렇게 풀어놓고 팩토리얼 같은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돼. 참가 순서는 없어요. 참가 순서 배열을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나와있죠. 콤비네이션에서 계산 끝납니다. 자, 다음 유형은 적어도를 들어가겠습니다. 적어도 딱 보면 이제 무슨 생각인지 알죠? 적어도의 세모. 적어도의 세모. 여사건, 반대말 생각하래, 반대말. 그냥 적어도라는 단어가 있으면 반대로 생각하라는 의도입니다, 의도. 반대로 생각하는 게 더 깔끔할 것이다 라는 출제자의 의도야. 자, 1658번 갑니다. 10개의 제품 중에서 2개가 들어있는데요. 이 중 3개를 뽑을 때 적어도 1개의 불량품이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그대로 이해한다면요. 불량품이 1개 또는 2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지? 그럼 1개인 것에고 2개인 것에서 더할래? 아니면 불량품이 0개인 것에서 뺄래? 간결한 게 뭐야? 간결한 게. 반대죠? 아, 물론 뭐 1개, 2개를 세나 0개를 세나 시간적 차이는 크지 않아. 쉬운 문제니까 그렇게 여사건의 장점이 잘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뭐 어떻게 푸나 거의 비슷한데 어려울수록 여사건을 의도합니다. 결론은 적어도가 보이면 여사건을 풀라는 거야 일단. 적어도 1개의 반대말이 뭐니? 불량품 0개란 말이지. 그럼 불량품 0개. 그러니까 정상인 거 3개 뽑으라는 얘기잖아. 정상인 거 몇 개 있니? 83이요. 근데 이거 정답 아니다. 이거 내가 구하고 싶은 거에 반대 상황이지. 그럼 전체에다 뺍니다. 여사건이 가장 실수가 많은 유형이에요. 여사건을 풀어야지 해놓고 안 뺀다니까. 1학년이고 2학년이고 3학년이고 실수를 진짜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하니까 적어도는 여사건을 풀고 검토 1순위 기록하시고. 자, 계산합시다. 10C3 120 87631 56 많이 하다 보면 암산 됩니다. 자, 넘어가서 64 빼서 계산하면 안 돼. 결론 낼게. 봐봐, 결론 낼게. 이거 6건이 56이고 직접 세면 64지. 거의 비슷하지.
그래서 이런 쉬운 문제는 셈을 하나 뺨을 하나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야. 떠오르는 대로 푸시고 자 넘어갈게요. 어려운 거 한번 봅시다. 자 1664 한번 봐봐. 자 마찬가지로 고3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답률 굉장히 낮아요. 근데 문제를 이해하는 건 고1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온 거야. 문제 규칙은 단순해요. 저기에 사자 1, 2, 3번, 곰돌이 1, 2, 3번, 여우 1, 2, 3번. 여우 맞나? 저 뭐야? 저 누구야? 고양이야? 뭐 아무튼 있는데 그 9장의 카드가 다 다르죠. 일단 이 중에서 서로 5장을 선택을 할 겁니다. 조건에 밑줄 쳐. 적어도 보였으면 세모 쳐. 적어도 한 장씩 포함되도록의 밑줄 쳐봐.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순간 고민해야 돼. 저거 그대로 이해해서 셀지, 다이렉트로 셀지, 반대말을 생각해서 뺄지 고민해야 돼. 적어도 한 장씩 포함해 반대말을 생각해봐. 1, 2, 3이 한 장씩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여사건을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여사건도 어렵습니다. 여사건이 명확하지 않아. 여사건이 한 가지나 두 가지로 명확하지 않다고. 여사건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안 떠오르잖아. 그지? 그러면은 셈으로 들어가 봐. 규칙이에 몇 장 뽑을 거야? 5장. 숫자 1과 2와 3이 적힌 카드가 한 장 이상씩이란 얘기지. 적어도 한 장씩. 그지? 이거 직접 구체화할 수도 있어요. 왜 5장밖에 안 뽑으니까 봐봐. 1 더하기 1 더하기 2 됩니다. 한 장 한 장 2장이라고 적어봐. 다시 한 장 한 장 3장이라고 적어봐. 1번 케이스야 이게. 숫자 1이 적힌 카드와 2와 적힌 카드와 3이 적힌 카드를 몇 장씩 뽑을 거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순서를 이따 결정할 거고. 두 번째 케이스 써봐. 113 말고 또 뭐 있겠어? 113 써놨으면 3에서 1떼서 옆으로 하나 옮겨 1, 2도 되겠죠. 한 장, 두 장, 두 장 뽑는 것도 가능하겠죠. 순서는 이따 생각하고 자 113, 1, 2 말고 더 있어 없어? 5장을 뽑는데 한 장 이상씩 뽑으래. 113, 1, 2 말고 더 있어 없어? 없지? 없잖아. 순서 결정할 거야 이제. 자 계산 들어간다. 1, 2, 3이면은 숫자 1과 숫자 2와 숫자 3 중에서 어떤 게 3장 뽑힐지 결정하세요. 숫자 1, 2, 3 중에서 어떤 걸 3장 뽑을지 결정하세요. 3 곱하기. 그리고 이제 모양을 생각합시다. 아직까지는 모양 생각 안 했어. 자, 지금까지는 숫자만 생각했고 사자, 곰돌이, 고양이를 생각을 안 해서 그지? 요걸 생각하자 이제. 자, 내가 예를 들어 3을 3장 뽑기로 했어. 이거 고민할 게 있나? 3을 3장 뽑기로 했으면 사자랑 곰돌이랑 고양이 다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한 가지자, 한 가지. 한 가지. 자, 2번 카드 세로 열 봐봐. 2번 카드 세로 열 봐봐. 사자, 곰돌이, 저기 누구냐? 고양이 중에서 누구 뽑을 거야? 3장 중에 한 장이지. 곱하기 3. 마지막 1번 세로 열 봐봐. 나 1번 한 장 뽑기로 했는데 사자, 곰돌이, 고양이 중에서 못 뽑을 거야. 3 곱하기 1이지. 곱하기 3. 계산 끝났습니다. 27. 숫자 1과 숫자 2와 숫자 3을 한 장 한 장 3장 뽑는 케이스가 27가지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거 곱하기 1 같은 거 생략하지 말고 그대로 필기해. 곱하기 1도 의미가 있잖아 지금. 3장을 3장 다 뽑아야 된다.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한 장, 두 장, 두 장을 뽑아볼 건데 이번에도 일단 이것부터 결정하자. 자 그래서 숫자 1, 2, 3 중에서 뭘 한 장 뽑을 건데 3 곱하기 들어가세요. 자 이제 이렇게 이해합니다. 숫자 1에 있는 사자, 곰돌이, 고양이 중에서 한 장 뽑을 거죠. 한 장 뽑을 거지? 3C1이라고 써. 숫자 2 사자, 곰돌이, 고양이 중에서 2장 뽑을 거지? 3C2라고 써. 3장 중에 2장 고르세요. 마지막입니다. 숫자 3도 3장 중에 2장 뽑을 거지?
사자, 곰돌이, 고양이 중에 2개 고르세요. 3씩. 전부 다 3이잖아. 마지막엔 81까지 나옵니다. 자, 케이스 분류 하고 들어갔으니 케이스 분류 했으니 각각의 숫자를 더해줍니다. 10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초고난도 문제였어.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배우는 거야?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할지 배우는 거야. 계산을 할 수 있고 처음에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한 장, 한 장, 세 장, 한 장, 두 장, 두 장으로 큰 가지를 뻗는 케이스 분류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배우는 거야. 물론 이걸 아무리 푸는 걸 많이 봐도 여러분이 할 수 있을지 나도 장담을 못해요. 못 따라할 수도 있어. 100개, 200개, 300개 풀어도 못 따라할 수도 있어. 뭐 근데 어떻게 뭐 공부 안 할 거야? 공부는 해야지, 그지? 사람마다 다르댔잖아. 이 관련 지능을 타고난 사람은 이런 걸 안 배워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아주 극소수로. 몇백 명 중에 한 명꼴로.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자는 거죠, 배워서. 자, 64번 넘어갑니다. 자, 분할과 분배는 애매합니다. 분할과 분배가 교육과정에서 빠진 지 꽤 몇 년이 흘렀는데요. 여전히 문제가 나오고 있어. 그냥 무시할 수 없다는 거야. 교과서에 없기도 한데 근데 그렇다고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니라 고3 때도 확통 과목 들어가서도 관련된 분할과 분배를 이용한 풀이법이 쉽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개념은 익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에 지워버려. 필수라고 생각하세요. 분할과 분배마저 안 배우면 뭘 배울 건데 배울 게 없어. 경우의 수에서 너무 많이 뺐어. 그냥 필수라고 생각해. 배운다고 생각해. 자, 분할 갑니다. 근데 미라만다 어렵습니다. 분할을 처음에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분할, 파티션, 나누다 라는 개념은 1665번을 통해서 이해를 해볼 텐데요. 자, 숫자 1부터 7까지 있다고 하니까 써봅시다. 그냥 손으로 써보세요. 1부터 7까지. 눈에 보여야 뭘 구분을 할 거 아니야. 1부터 7까지 하나 써보는 거야. 이렇게 숫자가 7개 있어요. 서로 다른 7개가 있다는 거지. 이 7개를 2개, 2개, 3개로 묶음으로 나누는 물결, 묶음으로 나누는 물결, 묶음으로 나누는 말이 분할입니다. 분할. 저게 분할의 개념이야. 자, 지금부터 분할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자. 자, 이렇게 생각하자. 구분이 안 되는 바구니가 있는 거야. 바구니 3개가 있는 거야. 이거 바구니 3개 그려. 숫자 밑에다가. 구분이 안 되는 바구니랬어. 바구니의 모양과 색깔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밥그릇이 모양이 똑같은 거 몇 개 있잖아. 그지? 접시 구분 안 되잖아. 그거 생각하면 돼. 자, 이제 여기에 담을 2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구니니까 숫자 7개 중에 2개 고르세요. 7C 있으세요. 7C 있습니다. 2개 골랐습니다. 몇 개 남았죠? 5개 남았죠? 그 다음에 5개 중에 2개를 또 고릅니다. 5C 곱하세요. 당연히 곱셈이지. 동시에 분할하는 거니까. 몇 개 남았죠? 3개 남았죠? 그럼 3개는 알아서 묶음이 되겠죠? 곱하기 3C3.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의미 살려서 일단 곱셈 해보세요. 곱하기 1이니까. 자, 이렇게 7C 곱하기 5C 곱하기 3C3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이 다음이 핵심인데, 자, 내가 예를 들어볼게. 나 처음에 2개 6, 7 골랐지. 그 다음에 4, 5 골랐지. 그 다음에 1, 2, 3 골랐지.
지금 두 개, 두 개, 세 개로 분할됐지? 밑에 하나 더 써볼게. 처음에 7개 중에 2개 고를 때 6, 7이 아니라 4, 5 고를 수도 있겠지? 그러면 1, 2, 3, 6, 7 남았을 거고 그 다음에 2개 또 고를 때 6, 7 고를 수도 있고 1, 2, 3, 3, C, 3 또 들어갑니다. 1, 2, 3. 자, 봐봐. 내가 밑에 계산한 거는 봐봐. 7C 곱하기 5C 곱하기 3C 3 한 거는 얘랑 얘를 다른 걸로 취급하고 센 거잖아. 이해돼? 이해돼? 6, 7, 4, 5, 1, 2, 3 나누는 거랑 4, 5, 6, 7, 1, 2, 3 나누는 거랑 중복이 아니다, 다른 경우다라고 곱셈을 하고 들어온 거야. 근데 분할의 개념에서 중요한 거는 이 둘이 같은 경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 나눠놨잖아. 나눠놓아진 결과만 보면 돼. 어떻게 조가 나누어졌는지 결과만 보면 된다고. 조 나눠놓고 여기는 장미반, 여기는 해바라기반, 여기는 백합반 이름 안 붙인다고. 아까 똑같은 방을 했죠. 그지? 나눠놓아진 분할된 결과만 보면 되니까 6, 7, 4, 5, 1, 2, 3으로 가거나 4, 5, 6, 7, 1, 2, 3으로 가거나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럼 같은 케이스면 중복을 해소해야겠죠. 한 번 세야 될 걸 두 번 셌으니까. 그래서 여기 두 개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개수인 그룹이 두 묶음이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나누기 2팩이 핵심이었어요. 나누기 1을 왜 한다? 실제로는 같은 경우니까. 그지? 내가 이거 2팩으로 안 나누면 뽑는데 순서 있게 해버린 거야. 2개 뽑고 5개 남기고 2개 뽑고 3개 남기고 순서 있게 뽑는 게 아니야. 실제로는 뭉탱이로 동시에 쫙 뿌려주는 거야. 동시에 쫙 나눠주는 거라고. 순서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얘랑 얘가 다르게 되려면요. 나누고라는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묶음으로 나눈다라는 거는 한 번에 쫙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2팩 나눠줘야 된다. 자, 문제 변형합니다. 바로 풀어보세요. 1부터 9까지의 수를 3개로 나눠보세요. 시작. 1부터 9까지의 수를 3개로 나누는다. 자, 지금부터 곱셈 한번 해보세요. 아홉 개 중에 3개 뽑고 6개 남았네. 6개 중에 3개 뽑고 3개 남았네. 3C3 알아서 묶으면 되고 안 끝났죠. 마지막에 뭘 해야 되죠? 마지막에 나눗셈이 들어가야 되지. 분할은 나눠놔진 결과만 봐. 나누는데 순서 없어. 자, 3개면은 구분이 안 되는 묶음이 3묶음이 있는 겁니다. 3덩어리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럼 3덩어리를 배열하는 3팩으로 나눠야겠죠. 나누기 3팩 치면 정답입니다. 9C3, 6C3, 3C3 해놓고 끝내지 말고 3묶음이 구분이 안 돼. 실제로는 동시에 한 번에 나눠지는 거니까 3팩으로 나눈다는 얘기야. 9C3, 6C3, 3C3을 3팩으로 나누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분할의 기본 개념이었고요. 관련된 문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하고 축제는 분할 전까지만 나갑니다. 자, 축제 1664번까지. 1664번까지. 풀어오면은 목요일날 조합 끝내고 일요일과 목요일 일주 더 써서 행렬 끝내고 일주일 남았을 겁니다. 그럼 방부등식 총복습 다시 한번 합시다. 그리고 영문고는 시험이 빠르죠? 영문고는 시험이 빨라요. 그죠? 직보 아까 공지했죠? 확인했죠? 직보날 전부 다 2시로 시간 맞춰놨으니까 시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영어 공부는 오늘 집에 가서 프린트 찍어서 보내주세요.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10분간 쉬다가 테스트 30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다 하자.